네, 반갑습니다.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의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독일의 수용소와 독일군의 점령지에서 유대인과 슬라브족 그리고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과 포로들을 학살한 희대의 사건을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실감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만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인류 역사에 없는 어마무시한 대학살이었고, 그중 유대인은 600만 명이나 희생을 당했으며 당시 유럽에 거주했던 900만 명의 유대인 중 3분의 2가 희생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소재로 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로 손꼽히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그토록이나 핍박을 받은 걸까요? 그 이면에는 사회적, 문화적 속사정이 있는데요. 그 배경과 학살의 현장으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기타 피해자들은 독일 전역과 독일 점령지의 약 4만여 개의 시설에 집단 수용되어 가스, 총살, 전염병, 고된 노역과 영양실조, 그리고 고문과 생체 실험 등으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최고로 악명이 높았죠. 자, 그럼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조차 왕따를 당하며 그들의 미움틀이 박혔던 걸까요? 이는 유대민족의 특수성과 역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존재했던 유다 왕국의 후손들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독립된 나라도 없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공동체 집단을 이루며 살게 되는데, 이 유대 공동체의 명칭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교육과 종교적 신념에 의지하며 생존해내었고, 이 신앙의 신념이 유대민족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으며, 동시에 이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만을 고집하며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의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혐오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빌붙어 사는 처지였기에 당연히 차별을 받았겠죠. 더군다나 루터가 중심이 된 종교개혁으로 인해 신교라 불리우는 기독교가 유럽은 물론 전 세계로 놀랍게 확산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당사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에 그들을 향한 비난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어서 상업과 공업에도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지는 불허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직종인 고리대금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는 고리대금업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죄악으로 여겨졌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종교 싸움이 있었던 십자군 전쟁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 그들의 시련은 대단했습니다. 반유대주의 폭동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분포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죽음을 피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미국에는 200만 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미국은 가장 유대인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고, 현재도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철폐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대 근본주의가 정착되면서 금융업에 종사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원리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였기에 유대인 가문들의 영향력은 대단해져만 갔습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텃세와 시기심이 맞물려 그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18년 독일은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항복을 선언했고, 그로 인해 독일과 패전국들은 모든 식민지를 잃게 되었고, 특히 이를 주도했던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나라가 도산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독일의 극우 세력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것은 유대인 때문이라는 배후 중상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유대인이 소련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대인은 공산주의 극좌파라는 음모론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퇴역 군인이었던 히틀러는 나치당 입당 후 탁월한 연설 실력으로 반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의 연설에 감동받은 독일의 시민들은 히틀러와 나치당을 지지하기 시작하였고, 전쟁의 패전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덮어씌우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
강조하면서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독일인들은 히틀러에게 열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933년 총선에서 나치당은 거듭 승리하면서 독일 전국을 장악하게 되었고 총리 자리는 당연히 히틀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치당 외에 모든 정당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뉘른베르크 인종법이 시행되면서 독일인과 유대인의 혼인이 금지되었고 유대인의 회당과 상점들은 모두 불에 태워 파괴시키며 유대인 말살의 행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해야 했고 독일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전쟁이었고 이는 히틀러의 야망과 맞물려지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한순간에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속국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다 내 거가 되는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사업체는 강제 몰수되었고 독일은 그 재원으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도박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대량 학살한 이유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 유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히틀러 자신의 권력 수단이자 전쟁 비용 그리고 독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애꿎게 유대인을 활용했던 것이죠. 유대인은 중세시대부터 국가도 없이 떠돌았기에 많은 나라에서 차별받고 멸시받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패망의 이유를 탓할 대상이 필요했고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집권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새삼 국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말로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은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실로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해서 그 고난을 베이스로 한 뒷심으로 인해 그들의 결속력과 나라를 향한 충성심은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겨우 우리나라의 서울 인구수밖에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해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